대만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미 공장도 쉽지 않다. 현재 다시 한번 대만의 국방장관이 미국에 대해서 TSMC에 대한 강력 멘트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대만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멘트는 매우 흔하지 않은데요.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TSMC 공장 관련해 다시 한번 불안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조나 공장을 비롯해서 TSMC 미국 공장에 대한 회의감까지 종합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한국까지 여러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 공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성은 물론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대만의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미국에 직접 이러한 말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지 다양한 의견을 보겠습니다. 우선 대만 국방부장 장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미국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이죠. 대만 TSMC에 대한 폭격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15등 대만 언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대만으로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발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셈이라 주목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세스 몰튼 미 하원 의원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를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대만의 시설을 폭파하려는 사람은 이미 방위 규범을 넘어섰다. 대만군은 국토 수호에 책임이 있다 하면서 국가와 인민, 물자와 전략적 자원을 수호하는 것이 원래 대만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의견은 사실무근이라 일축했습니다. 반면 몰튼 미 하원 의원은 지난 2일 현지 시간 미국 경제 싱크탱크인 밀컨 연구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2023 밀컨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측이 TSMC를 파괴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 정치인이 TSMC를 폭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몰튼 의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을 계기로 미국의 뉴스 사이트 세마포에 중국이 만약 대만 침공에 성공하면 중국이 세계적 반도체 회사 TSMC의 공장을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대만 언론도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만 TSMC의 엔지니어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TSMC 창업장 모리스 창 전 회장 역시 유사시엔 TSMC가 파괴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회사는 덩치도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한 번만 융단 폭격을 하면 그대로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대만 사이에 중국 침공 시 TSMC에 대한 처리 여부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TSMC와 고단위 숙련 기술자를 확보할 경우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하는 듯 하기에 사활을 걸고 중국이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현재 쏟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특히 중국 침공 시에는 과감하게 TSMC를 폭파하는 동시에 미국 TSMC 공장을 현재 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만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기조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죠. 대만에서는 미국의 극소수만이 이러한 의견을 전개한다면서 말을 삼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대만 싱크탱크의 좌장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으며 이러한 싱크탱크의 의견은 미국 정부에 그대로 반영돼 대만 관련 정책을 결정짓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 한번 크게 밀려 들어온 상황입니다. 미국의 공장 짓는 게 결국은 TSMC 폭파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생각에 찝찝함이 생기는 겁니다. 대만은 TSMC가 폭파되면 끝인가? 대만을 지켜줄 생각은 없는 건가? 라는 반문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에서는 TSMC와 삼성은 미국에 가서 성공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만은 무려 25조 원의 보조금을 미국에 신청하더라도 결국 대만은 단가에서 손해를 본다고 했으며 결정적으로는 대만의 시스템을 어떻게 미국에 그대로 복사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까지 같이 연합해서 미국에서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서는 대만이 한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나 한국 반도체는 반사이익을 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대만은 삼성과 TSMC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 맞추지 못할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시간이 누적되어야 하는 반도체 사업을 사실 몸으로 때웠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 대해서 미국이 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도체 사업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한국과 대만에 나눠줬다는 거죠.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일본 경제는 타격을 받고 한국, 대만 등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한국이 그 반도체 사업을 못 키웠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삼성 등은 반도체에 올인했고 그 가운데 무수한 인력이 야근 등을 밥 먹듯 해오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에도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를 갈아 넣으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당장 지장은 있지만 한국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뿐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대만 TSMC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지만 조직 체계가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수많은 기술자들이 역시 엄청난 시간을 노동하며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미국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많이 일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인건비 대비 노동력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냈고 재투자를 해온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이 노동자에게 야근을 시킬 경우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에서처럼 당연히 야근하는 문화도 아니며 각종 노동법은 매우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세한 공정을 노동자들이 장시간 집중력과 연구 노동을 통해 성취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문화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의 섬세한 손놀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노동 자체가 미국과 맞지 않으며 미국에서 이러한 막대한 부하가 걸리는 공정이 있는 제조업을 추진하면 비용이 엄청나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제조업은 너무 고된 일이 되어버려 하청을 주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도체 설계나 핵심 기술을 담당했고 고된 공정은 하청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했으며 이것은 수십 년 전에 끝이 난 얘기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리쇼어링, 바이 아메리카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크게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다양한 기관과 매체에서조차 TSMC의 미국 이전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MIT 매거진 등에 따르면 미국 공장 1개를 세울 비용은 대만의 동일한 공장 4개를 세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는 공장에 세운 뒤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출 때문에 결국 적자에 시달린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보조금도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운영 장부 등을 공개해야 하며 초과이익 공유제 등 보조금을 상당히 미국에 기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한국에는 좀 더 TSMC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국도 여러가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불만이지만 그러나 이득을 본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결국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TSMC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중국 때문에 사실상 말라 죽는 형국이라며 중국은 대만을 수복하려 하고 미국은 이를 막는 것인데 언젠가는 TSMC가 폭파된다면 세계 경제 피해는 1조 달러, 한화로 1천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만 매체에서는 이번 반도체 과학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TSMC라고 지목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라인은 그런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만은 파운드리 특성상 대만에 밀집한다면 막대한 이득을 낼 수 있으나 미국의 사업체를 크게 옮겨야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라인 확장도 미국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행으로 인해 적자폭이 엄청나진다는 얘기죠.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를 한국에 300조 원 투자해 한국에만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덜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미국에서 메모리 생산도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이를 메꾸는 기업은 한국과 미국 등의 반도체 기업이 되며 반사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한 중국이 TSMC를 침공하지 않더라도 강하게 대만을 압박하기 때문에 TSMC가 상당히 고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설을 거의 카피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상당한 체력이 소진되고 미국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TSMC 기술 흡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의 삼성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중국도 현재 AI를 위해서 결국 반도체 자급자족을 언젠가는 이룰 것이라는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도체 자급을 하더라도 미국이 벌어주는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갈등 가운데 대만은 현재 대만 사업의 중추인 TSMC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면을 적절하게 기회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